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는 김천 김밥 축제의 김밥 대회에서 오직 맛으로 1등을 차지한 우승자들. 저희는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대회장에서 1등 김밥. 국내 대형 편의점에서도 탐낸다는 김밥 달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이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요? 네. 남편끼리 친구. 애기들은 어린이집 친구. 매일 만나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된 거 한번 나가볼래? 그리하여 출전한 김밥 대회에서 요리 전공자와 베테랑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장민의 이재영 달인. 주제가 이제 특산물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들어라, 이게 주제였거든요. 자두, 포도, 그다음에 지리 흑돼지, 그다음에 호두. 달인들의 김밥이 맛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료 선정부터 까다롭게 골랐기 때문이랍니다. 김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검은 쌀, 흑미. 김천의 상징 까만 반달검을 떠오르게 하는 흑미의 비율도 최적의 식감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이 하얀색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엄청 빡빡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네. 쌀 씻은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여러 번 씻어야 하나하나 잘 펴지는 김밥용 밥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거랑 플러스로 오징어 먹물을 넣어가지고 까만 밥을 만들었어요. 오징어 먹물입니다. 흑미를 넣은 밥을 더 까맣게 해줄 오징어 먹물까지 투입. 까맣게 잘 풀어줘야지 까만 밥이 잘 섞여가지고. 디테일이 살아있기에 대회 1등뿐 아니라 편의점 출시라는 영예까지 안게 된 김밥. 눈으로만 봐도 고슬고슬한 이 느낌. 질지 않은 밥을 만들기 위해 불리지 않은 생쌀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김밥 속 재료를 만나볼 텐데요. 기름기, 껍질이 살아있어 탱글탱글 식감이 좋은 앞다리살이 등장합니다. 고기는 김천 지리 흑돼지이고요. 양념도 역시 김천 지역 특산물 자두를 활용했다는데 얘는 자두청. 자두청을 넣음으로써 약간 숙성 아닌 숙성? 약간 재워두게 되면 조금 고기의 연한 맛이 조금 더 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결과 자두청을 이용해 설탕을 넣지 않고도 단맛을 낼 수 있었다네요. 이어서 얇게 썬 고기를 육즙이 조금만 남을 때까지 오래 볶아준 뒤 맛있는 식감을 더해줄 호두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 김천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속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잘 지어진 밥을 누룽지 만들듯 최대한 얇게 깔아주는데요. 핏밥도 되게 얇아요. 이야, 이것도 기술이네요, 기술! 그 위엔 아삭한 맛을 내줄 로메인 상추 투척! 그리고 맛있게 볶은 지레 흑돼지를 올려줍니다. 우와, 이거 맛이 없을 리가 없죠. 바로 그냥 먹어도 별미일 것 같은데요. 꼭 손을 그냥 꼭꼭 눌러서 써요. 안으로 꼭꼭 재료를 넣고. 끝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렇게 밥알과 속 재료들이 혼연일체가 된 김천 김밥 축제 우승 김밥이 탄생했습니다. 김밥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지, 원래 가까웠는데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김밥을 계속 사랑할 예정입니다. 우정과 행복이 김밥 속처럼 알차게 붙어있길 바랍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시 용산구. 여기는 대학가 주변에 있는 유명한 김밥집이에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묵참이라고 하고 다들 묵참이라고 하면 알 정도. 묵참? 네. 묵참이 뭐예요? 묵은지 참치김밥이요. 이 집입니다. 포장만 된다 보니까 포장을 해서 먹어봐야 돼요. 일단 맛을 보기 위해 은밀히 잠입을 시도했는데요. 한찬 가게인가? 한찬도 팔아요? 이제 묵은지 김밥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줄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는 일명 묵참 김밥. 아직까지 그리 특별하진 않은데 그때 재료 위로 올라온 이것.
바로 하얗게 씻어낸 묵은지입니다. 묵은지 참치김밥의 이름처럼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인데요. 여기에 그의 단짝, 참치까지 넣어주면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묵은지 참치김밥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생활의 달인 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재료 준비도 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저도 하고 어머니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럼 재료 준비 어머님이? 네, 지금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달인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라? 어마어마하네. 가마솥. 주방 초입부터 시선을 사로잡은 대형 가마솥. 이 조그만 김밥집에 가마솥이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조리 도구부터가 남다른 오늘 첫 번째 주인공 김영심 달인입니다. 주방에 저런 가마솥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집에는 큰 내공이지. 내공이 엄청나네. 주방에 무쇠솥을 놨어요? 무쇠솥이 원래 주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볶고 삶고 지지고 뭐 무치고 다 해요. 대부분 하루 일과를 김밥을 싸는 데 보낸다는 달인. 새벽부터 준비한 재료들을 김밥 안 그득그득 담아 돌돌 말아주면 인심 가득 묵은지 참치김밥이 만들어집니다. 무쇠솥으로 재료를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녀의 김밥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다른 데서 먹다가 여기 딱 먹어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밥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자맹단도 놀라게 만든 밥. 지금까지 숱하게 김밥집을 다녔건만 초록색 밥이라니. 거의 밥 색깔이 특이하죠. 이건 대체 또 무슨 밥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밥을 한술 뜨자 주방에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냄새. 그 맛은 어떨까요? 향이 좋고 씹을수록 정말 고소한 향이 나오네요. 네. 야. 입과 코를 사로잡은 달인의 특별한 밥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드디어 그 비법을 조심스럽게 공개하는 달인. 달인이 냉장고 한 켠에서 꺼낸 저것은 녹즙 아닌가요? 밥물을 따로 내서 밥을 하는 건 들어봤어도 밥에 녹즙을 넣는 건 아마 김영심 달인이 처음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녹즙입니다. 그 녹차라서 녹즙이 아니라 그냥 계절에 따라서 파란색 야채를 갈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추예요. 녹즙도 아무 채소나 쓰지 않는다는 달인. 맛과 향을 동시에 잡기 위해 겨울에는 부추, 여름에는 시금치를 쓴답니다. 이 채소들로 녹즙을 만들어 밥물을 하면 별도의 참기름이나 소금 없이도 밥 자체에서 밑간이 된다는 건데요. 심화 담가놨다 제기도 했었고 또 그냥 밥해서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버무리기도 해봤고 그랬는데 밥 상태가 부추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영양도 부추가 제일 낫고. 먹다 보면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밥이지만 이 밥의 레시피를 완성하기까지도 오랜 세월이 걸렸답니다. 그저 조미료를 덜 쓰고 김밥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에 시작한 게 어느덧 5년이 지났는데요. 부추를 갈아서 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아이디어거든요. 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또 연구하고 배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별다른 건 뭐죠. 부추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굉장히 동안이 되어서 네. 어떻게 굉장히 미인이세요. 제가 60이에요. 예? 뭐 60이죠? 네. 뭐 저보다 더 연배십니다. 정말요? 네. 어쩌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늦었을 수도 있는 나이. 하지만 그녀는 그런 주변의 우려를 오랜 연구 끝에 얻은 레시피로 한 방에 불식시켰습니다. 그런 그녀의 묵은지 참치 김밥은 어느새 남녀노소를 모두 사로잡았는데요.
김밥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서요.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김밥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김치에 싸서 김밥을 옛날에는 식구가 많으니까 엄마가 일일이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김을 한 잔씩 줘요. 김을 한 잔씩 주면 밥상에 있는 그 김치 같은 거 막 넣어서 저희들이 싸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김치 그 김밥이 맛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착안이 돼서 한 거예요.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1등 공신, 바로 묵은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김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만드는 과정부터 맛까지 특별할 수밖에 없답니다. 아, 이게 묵은지예요? 네. 하나만 더 있어요. 하나 더 줄까요? 아, 진짜 맛있다. 아삭아삭한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전해지는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시원한 게 청량감이 있어요. 김치가 잘 익어서. 너무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익을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묵은지.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랍니다. 흐르는 물에 그냥 씻어요. 묵은지의 맛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김밥 속재료와 조화로운 맛을 내기 위해 물에 씻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씻은 묵은지를 바로 김밥에 쓰시는 거예요? 물 빼서. 물을 한 하루 저녁 정도 빼요. 물이 쭉 빠지면서 수분도 조금 날아가고 또 질감도 더 맛있고. 그래요. 묵은지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있답니다. 김밥 속재료가 되는 우엉을 깨끗하게 씻은 후 무쇠솥에 넣고 한번 삶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엉의 강한 향이 날아가고 식감 또한 부드러워진다는군요. 그렇다면 이 삶은 우엉이 묵은지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아유, 도대체 모르겠네. 물을 버려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제 김치도 이렇게 해서 쓰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는 달인의 김밥. 우엉물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말씀. 근데 이 물을 식혀서 씻은 묵은지를 담궈서 한 반나절 정도 뒀다가 다시 물을 뺀 다음에 김밥에 사용하죠. 이게 씻은 묵은지인데요. 묵은지. 네. 씻어놓은 거. 그냥 버릴 수도 있는 우엉 삶은 물을 이렇게 묵은지를 숙성시키는 데 쓸 생각을 했다니 이거야말로 음식의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달인의 지혜가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아삭아삭한 그 묵은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묵은지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아삭거림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아삭거림이 살아나고 고소한 맛이 스며든 묵은지. 김밥 재료가 되기 위해 하루 동안 상온에 두고 물기를 자연스럽게 빼내야 합니다. 틀러서 짠다거나 눌러서 짜면 뭐 아삭거림이 없어져서 이렇게 한 하루 저녁 정도 자연스럽게 물을 빼면 더 아삭하고 맛있어요.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아삭한 식감은 더 배가 되는데요. 완성된 묵은지는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김밥을 싸는 데 씁니다. 풍성한 김밥의 속재료 위에 묵은지를 올려두고 참치를 올려주면 비로소 완성! 이것이 바로 용산 일대를 장악한 묵은지 참치 김밥. 작은 재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달인. 가족들에게 먹인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출근해 김밥 재료 하나하나를 손수 만드는데요. 허리가 휘도록 온 힘을 다해 만들어낸 김밥인 만큼 맛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는 달인의 김밥.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혼자라면 쉽지 않았을 터 든든한 아들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따스하고 부지런한 모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김밥은 사람들의 입은 물론 마음까지 감동시킵니다. 모든 거를 다 해서 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맛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엄마랑 이제 또 같이 일하는 게 또 저한테는 또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김과 밥, 이 두 가지는 김밥의 필수 재료입니다. 김밥 말 때 흔히 넣는 지단이 아니라 몽둥이만한 달걀말이를 통째로. 꽁다리부터 남다르고요. 썰어보면 달걀말이가 차지하는 지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어떤 맛일까?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부드럽게. 계란도 되게 부드러워요, 식감이. 친정어머니가 옆에 사는데 내려가면은 저 계란김밥 맛있다고 저것 좀 사오라고 할 정도로. 김밥을 도대체 어떻게 말았길래 손님들이 극찬을 하는 걸까요? 그 비결은 달걀말이에 있었습니다. 치즈를 연상케 하는 밀도. 마치 노른자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요. 계란이 절반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계란이 부드럽지 않으면 먹기가 힘들어요. 달걀말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고군분투.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서 꺼내는 보따리의 정체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통달걀말이 김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시장이 떠들썩해졌답니다. 김밥 공장에도 가고. 가게 앞은 늘 장사진을 이룹니다. 처음엔 신기해서 줄을 서고 두 번째부터는 맛있어서 줄을 선다는데요. 엄청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항상 뭐 10시 넘어서 퇴근하시고 다 재료 준비 다 하셔야 되니까. 시장에 불이 꺼져도 장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롯이 남아 내일의 달걀말이를 준비한다는 사장님. 그가 만드는 맛있는 김밥을 만나러 갑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곳, 부산의 한 시장인데요. 김밥집 앞을 길게 늘어선 줄이 인상적이죠. 이 집 김밥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줄까지 서게 만드는 걸까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줄이 저만큼 서가지고 엄청 막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사가고. 뭐 기본 10개씩 사가지고 가는데 진짜로. 유명한 집이에요? 네. 근데 모르고 왔어요? 엄청 새거 처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김밥집이 유명해진 이유를 낱낱이 분석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통달걀말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밥반찬으로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달걀말이. 이 탱탱하고 두툼한 달걀말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통째로 김밥의 속재료가 되는 건데요. 김밥은 보통 식사와 분식의 중간쯤 되는 포지션인데 이 통달걀말이 김밥은 달걀말이가 반찬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 한 끼 식사로도 제격, 간단한 요기로도 제격입니다. 느끼할 줄 알았는데 그냥 담백하게 맛있더라고요. 두 줄을 사서 사무실에서 하나 먹고 집에 가서 퇴근해서 저녁에 식었을 때 먹으면 또 맛있대요. 아 진짜요? 네. 인기 절정을 달리는 통달걀말이 김밥.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걀을 엄청 쓰겠네요. 그죠? 오늘 오전에도 한 100개 정도 들었고 오후에도 한 80개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80개요? 80판. 총 180판이면 하루에 달걀 5,400개나 쓰시는군요. 계란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달걀말이 김밥이 인기인 이유. 두 번째, 달걀 사용법에 있었습니다. 날달걀을 무화과와 쌀에 파묻어 두는 건데요. 진하고 또 단맛도 나면서 비린내를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쌀이 달걀의 비린내를 가져가고 무화과의 단향이 달걀에 싹 입혀진다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비법이 들어가요. 우엉 달인물을 부어준 후 4시간 이상 보관을 해주는 건데요. 달인, 우엉 달인물은 왜 쓰게 되신 건가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하면 어르신들이 무궁탈 많이 달아 드셨잖아요. 우엉 달인물이 달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낸다나요? 자, 이제 달걀말이를 하려면 달걀을 까줘야겠죠. 숙성을 거친 날 달걀을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셀 수 없을 정도의 달걀을 까다 보면 2~3시간은 훌쩍 지나기 일수. 달인은 기계를 쓰지 않고 일일이 까고 또 깝니다. 이게 계란 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개수로 보면 한 2,000개 정도.
손목이 아프도록 깬 달걀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전날 깨서 숙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날 바로 갈아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숙성, 껍질을 깨고도 또 숙성을 거칩니다. 달걀이 숙성되는 통 안은 이런 모습. 노른자와 흰자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 언뜻 보이는 저 흰색은 뭐죠? 달걀말이를 부드럽게 하는 핵심 비법을 꺼내든 사장님. 이 보자기 안에는 시장 분식집을 40년간 해온 장모님의 비법이 담겨 있다는데요. 며느리는 알려주지 않고 사위한테만 알려줬답니다. 착실한 사위는 그 비법을 활용해 달걀말이 김밥을 만들고 있죠.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용물인즉 이렇습니다. 콩비지와 도토리묵 1시간을 푹 쪄낸 건데요. 장모님이 가장 엄격하게 가르쳤던 또 한 가지 대파인데요. 구운 대파를 향이 배가 되도록 잘 빻아서 엿기름에 발효된 콩비지와 섞어주고 이걸 면 보자기에 잘 싸서 노른자와 흰자 사이에 파묻어 줬답니다. 달걀말이의 부드러움 속에는 달인의 남다른 수고가 숨겨져 있었다네요. 하루 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계란이 더 부드러워지고 고소해집니다. 보자기를 품은 달걀은 하루 동안 냉장실에서 숙성시켜줍니다. 색과 향을 달걀에게 내어준 보자기 속 내용물은 쓸모를 다했으니 버리고요. 노른자와 흰자만 씁니다. 김밥은 자고로 옆구리 안 터지게 잘 말아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김밥 말기 전부터 일이 끝이 없네요. 준비는 계속 해야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다고 하려고는 입에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게 알끈까지 걸러준 달걀에 잘게 썬 당근이랑 부추를 넣고요. 이제 드디어 달걀을 말아줍니다. 이 달걀말이 하나를 말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는지요. 하루에 걸친 그야말로 대장정이었습니다. 이런 달인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맛있는 김밥이 탄생할 수 있었겠죠. 달인은 오늘도 정성을 둘둘 말아 김밥을 만듭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통달걀말이 김밥을 말이죠.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달인에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말이 있을까요? 장모님의 가르침을 매일 되새기며 끊임없이 노력하니 가게 문턱이 닳도록 손님들이 찾아줍니다. 일 마치면 거의 또 준비하시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이 한 10, 거의 뭐 10시, 11시 퇴근하시고 뭐 주말에 토요일 날 돼서야 뭐 대구에 집에 올라가시고 그러시거든요. 참 힘들게 사셔요, 우리 사장님. 치솟는 물가에 김밥 한 줄 가격마저 부담되는 요즘 달인에겐 철학이 하나 있다는데요. 2,000원이지만 2,000원도 상당히 어렵게 또 김밥을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한테 계속 좋은 김밥을 제가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음씨도 따뜻하시네요. 번창하시기 바랄게요.